예, 다른 지역 상황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김용준 기자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수도권 상황을 좀 먼저 보죠.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철우 기자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네. 이 기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은수미 성남시장이 본인의 SNS 통해서 제일 먼저 알렸고 분당 서울대병원도 공식 확인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네. 30대 직원이라고 합니다. 여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오늘 오전 9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분은 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은 아시겠지만 우리 신종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중증 음압 병상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서 그곳에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건물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쳐가셨던 곳은 지하 2층 1동에 있는 데거든요. 지하 예. 2층에 있는 통증센터 일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은 지금 폐쇄한 상태고요. 소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부 진료센터도 지금 잠정 폐쇄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 한 분이 어제 이제 검사를 선별지어서 했고 오늘 오전 9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5살 여성 직원이고요. 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 1동에 있는 지하 2층 통증센터와 일부 진료센터에서는 지금 폐쇄된 상태로 소독 중이고 이 분당 서울대병원은 음압병상이 갖춰져서 국가 지정 격리 시설이 갖춰진 상태로 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직원이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네. 분당의 재생병원도 큰 병원인데 거기서도 확진자들이 좀 잇따라 나와서 그렇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예. 백병원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이철우 기자가 전해주었는데 예. 그 확진자 그분이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요? 네. 이게 말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지금 논란이 있고 정부와 지금 병원에서도 이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좀 해야 하지 않나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구토나 복부 불평감 이런 소화기 이상 증세가 좀 있어서 예. 문의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의원에 나 대구에 있다 왔는데 가도 되겠느냐. 근데 거부를 당했다고 해요. 본인 진술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서울 벽병원에는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서울 마포에 있는 딸네 집에 주소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병원에서는 여러 차례 이제 대구에 대한 방문 이력을 물어봤어요. 물론 대구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대구 상황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알고는 있어야 하거든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입원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안에 다른 분들도 같이 입원하셨었어요. 다인실이다 보니까 한 2분 정도. 물론 이분들은 오늘 오전에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지만 해당 병동 그리고 이 병원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서울도 중심 한복판에 있고. 네. 이에 따라서 본인이 물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겠지만 의료진이 물을 때 문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국민안심병원 지정된 곳으로 옮기든 아니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지 않고서 확진 판정이 났을 때 그 병원에 같이 계셨던 분들 또 이분들을 진료하셨던 의료진분들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때문에 단호하게 정부와 병원에서도 좀 조치를 하겠다는 게 지금 입장입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인 것은 이해할 만하죠. 그럼요.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확진이 병에 걸리는 게 자기가 원해서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비난받을 이유가 없고요. 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은평구청의 경우는 폐쇄가 됐었는데 네. 오늘은 문 열었습니까? 어제 그제 이렇게 이틀간 폐쇄가 됐었어요. 유럽에 여행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그곳을 거쳐갔었기 때문이었고 또 이분과 접촉을 했던 직원분들에 대한 상황도 음성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틀간 폐쇄됐었다가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서울에서 이런 심심치 않은 상황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네. 관악구에서는 8살 여아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고 또 오늘 아침에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생후 불과 4주밖에 안 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다 보니까 이 신생아에 대한 조치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다른 경우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확진자 사례 중에서 좀
볼만한 그런 사례가 임산부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대구하고 부산에서 8분 임신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일부 임신부 중에서는 출산을 순산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네. 이제 물론 이 임신부에 대한 그 상태도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하고 조치를 해야겠지만 태아의 상태가 어떨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 뱃속에 있을 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가령 네. 뭐 혈액이나 등등을 통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여러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혈액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직접 감염되는 것을 수직 감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수직 감염 확률은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 출산 이후에 뭐 모유수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 그런 걸로 감염 루트가 되는지도 판단해봐야 되기 때문에 임신부는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중증도 분류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집중 관리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임산부가 확진됐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그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은 극히 낮다. 극히 낮다는 예.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고 지금 그 충남의 경우는 줌바 댄스 교습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또 음악 학원에서도 또 여러 명의 확진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다른 지역도 보면 이런 식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 사례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설 안에서 밀집된 공간에서 그 어떤 접촉, 줌바 댄스도 이제 뭐 강사나 교습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접촉도가 빈도가 잦고 또 음악 학원도 마찬가지로 피아노를 가르친다든가 음악 악기를 할 때 접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 감염 사례들 중에서는 계속 뭐 신천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은 대구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 신천지 신도들이 다수가 살면서 46명에 달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사 시설이 10곳 정도 더 있다고 해서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충북 괴산에 있는 한 마을에서는 10명이 확진자가 한꺼번에 한 마을에서 나왔는데 처음으로 가족이 동시에 확진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는 50명 넘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제 사망자까지 나와서 좀 상황이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처럼 집단 감염 사례를 점점 우리가 관리를 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앞서 예. 말씀드린 확산세를 좀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그래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 문제요. 네. 오늘부터 오부제가 시행됐죠?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헷갈리시나 봐요. 그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아니고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오부제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의 출생년 1987년 점인 7일 그러니까 화요일에 가야 되는 거고요. 주민번호 끝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기재부 브리핑 내용 중에서도 이 마스크, 물론 이제 오부제 어제 시행됐고 한 번 더 브리핑했지만 대리 구매 범위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은 그 장애인만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는데 이걸 좀 넓혀라. 불편함이 많다 해서 지금 2010년생부터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그리고 1940년부터 그 전에 출생한 어르신 이분들에 한해서도 신분이 증명된 등본이나 이런 신분증을 가져가면 대리 구매가 가능하고요. 네. 물론 그 오부제에 맞춰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물론 지금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런 결에서 지금 이 정부가 공적 공급된 80%의 마스크만으로도 충분치 않아 보이니까 수급이 이 민간에 유통되고 있는 20%까지도 매점 매석에 있지 않도록 관리를 특별히 하겠고 오늘 내일부터 닷새간 스스로 매점 매석 자진 신고 기간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마스크 사러 가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